세일즈 매니저. 영업이에요. 호텔 영업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볼게요. 호텔 누가 투숙해요? 어떤 분들이 투숙하나요? 비즈니스. 또 관광객. 그렇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호텔 들어가기 전에는요. 관광객들, 여행객들만 호텔에 투숙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호텔 투숙하시는 분들의 특히 서울에 있는 비즈니스 지역에 있는 호텔에 투숙하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비즈니스 고객들이에요. 그런 고객들. 그러니까 호텔의 손님들이 단순히 관광객이라면 어디에 가서 뭐 여행사에다 영업 활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비즈니스 손님들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 그러면은 회사를 만나요. 회사. 셔라톤 디키오 시티 호텔 주변에 무슨 회사가 있나 보더니 LG가 있어요. 봤더니 삼성이 있어요. 봤더니 소니라는 회사가 있어요. 딜로이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세일즈맨들은 호텔 딱 다리 보고 앉아가지고 예약 올 때까지 기다리나요? 그렇죠. 찾아갑니다. 담당자가 누군지 호텔 브로셔 들고 아이패드 들고 요새는 다 아이패드로 가요. 옛날에는 막 노트북 이만한 거 들고 다니고 막 이랬는데 요새는 다 아이패드를 들고 호텔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직접 나가서 호텔을 판매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이 생활을 한 7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약속이 항상 잡혀있나요? 안 그래요. 호텔 세일즈라고 하면 조금 뭐 품격 있어 보이나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로컬 호텔에 있을 때는요, 빌딩 탄다고 그래요. 브로셔를요, 30개 쫙 가지고 갑니다. 가방 딱 들고 갑니다. 양복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 또 무스 바르고, 넥타이 딱 올리고, 1층에 있는 경비원의 눈을 이렇게 피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맨 꼭대기층을 누르죠. 강남의 테헤란로에 있는 멋들어지게 생긴 빌딩 안에서 멋지게 차려입고 들어갑니다. 맨 꼭대기에서. 그리고 꼭대기층부터 누르기 시작합니다. 저 무슨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호텔 담당하시고 계시면 잠깐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없어요! 가요! 맞습니다. 그 다음 누릅니다. 띵동. 네, 무슨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호텔 예약 담당자 있으면 만나 뵙고 싶습니다. 안 돼요! 대답도 안 해요. 안 해요? 안 사요! 뭘 안 사? 뭐 얘기를 해서 뭐 누가 속으로 당신네들은 호텔을 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러고 나와요. 스스로 위안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호텔 업무에서 이런 게 있다면 상상을 해보셨나요? 이래가지고 하루에 한 300개 군데를 돌아다닙니다. 때로는 경비 아저씨도 쫓겨나기도 해요. 그런 경비 아저씨한테 포스트잇 주면서 왜 그래 아저씨. 처음에 영업 방식이에요. 많은 호텔들이 10년 전, 20년 전 지금도 하고 있는 영업 방식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조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한마디로 호텔 가오가 있지. 그래도 셔라톤 뭐 JW, 하얏트 이런 데서 나왔는데 뭐 이렇게 외판한 마냥 틱톡 누르고 다녀. 아예 격떨어져.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보통의 행위들은 제가 이제 로컬 호텔에 있었던,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이제 세일즈 블리츠라고 하는 명목을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메리어트 찜이나 스타우드 찜은 그렇습니다. 약속이 없는 곳에는 가지 마라. 약속을 꼭 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호텔, 이번 호텔 아니면 손님 계신 그쪽 오피스면 오피스 약속을 딱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있어 보이죠. 쫓겨나지 않죠. 쫓겨나면 되게 되게 막 없어 보이고 초라해진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그런 생활을 한 3, 4년을 겪었어요. 그랬더니 내공이 쌓이는 거죠. 누구든지 좀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손님과의 관계성, 유대성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손님과의 유대성이 좋아지면 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잘 봅니다. 위에 사람들이 잘 보면 승진이 빠릅니다. 늘 적극적인 사람들이 부서 내에서든지 조직 내에서 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세일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부분에 불과하고요. 그 손님과의 또 관계와 그 회사를 선택하기 위해서 방법들을 예를 들어 LG라고 하는 회사는 정말 세계에서도 정말 큰 회사지만 한국 호텔 시장에서 너무너무 큰 회사예요. 그래서 LG 손님을 받기 위해서 호텔들이 비딩을 합니다. 우리 호텔, LG 주변에 있는 호텔들 한 6, 7개 호텔들이 LG 내년도에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LG 손님들 내년도에 우리 호텔에서는 19만 원에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22만 원을 모시지만 조식을 끼워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0만 원에 조식과 인터넷을 끼워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저 밑에 있는 것들이 우리는 15만 원. 이래가지고 딜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지금 연말에 가장 많이 호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즈니스 딜링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LG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M이다.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죠, 그죠? 그 손님들이나 3M의 호텔 비딩은 어디서 하냐? 3M 본사에서 해요. 그러면 내가 본사까지 찾아갈 수도 있겠죠. 내가 직접 본사 가가지고 본사 사장님 만나겠는데 저 무슨 조그마한 공방의 한국이라는 곳에서 호텔 딜하기 위해서 너 찾아왔다면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겠죠.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호텔들은 다 커넥션들이 있어요. 저희 스타우드 호텔, 쉐라톤 호텔 본사 미국에 있는 3M 담당자가 저를 대신해서 만나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아시아퍼시픽에 또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저를 대신해서 3M 담당자를 만나줍니다. 그래서 딜링을 해서 호텔을 선정을 하죠. 선정이 되면 이야!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희 호텔을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객실만이 아니라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연애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해요. 일반 비즈니스가 있고 또 하지만 연애 같은 경우에는 협회나 어떤 학회 그리고 학교 이런 데 쫓아가죠. 그리고 동문회 같은 이런 연애 이런 것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새는 객실 세일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연애 세일즈 하고자 하는 은근히 적어요.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이 연애 세일즈를 하신다 그러면은 앞으로 10년간은 여러분들을 찾고자 하는 인재들이 정말 많아질 거다. 제가 중간중간 진짜 이 생활 속에서 필요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억 잘 해주셔야 돼요. 객실 세일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연애 세일즈는 이상하게 적어요. 뽑으려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연애는요, 내가 호텔을 옮겨도 그 어카운트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번에 뭐 연말 행사 인터컨티넨탈에서 했다고 내년에 꼭 인터컨티넨탈 하는 법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그때 담당자가 잘 알아놓죠. 내년에는 저 이번에 쉐라톤으로 왔습니다. 쉐라톤에서 한번 하시죠. 그럼 그쪽도 작년에 인터넷에서 했으면 이번에 다른 데서 한번 해봐. 또 인터넷에서 하면 지겨울 거 아니에요. 때문에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평생 10년, 20년, 30년 목록이 돼서 저는 20년 동안 연애세일즈 일하신 분의 정말 그 리스트 그분은 그때 컴퓨터가 없었을 때 시절에 만들었던 거 아직까지 꼬깃꼬깃 달고 들고 다니시는 분이세요. 전화나 하지도 않으세요. 그런데도 그 호텔에서는 그분이 정말 중요한 분입니다. 그분이 그거 잃어버리거나 복사를 해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잃어버리거나 이러면은 정말 그 몇 년간의 고객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이 연애 세일즈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호텔의 행사와 또 여러 가지 그 이벤트들 막 별거 다 해요. 그래서 가연같이 무슨 그 짝짓기 해주는 짝짓기 말이 좀 이상합니다. 결혼 중계 없어. 결혼 중계 없어 말이 뭐라 그러죠 그런 업체를? 예, 중매업. 중매 없어. 어쨌든 그런 업소들 없어. 표현이 오늘 왜 이런 그런 행사들도 유치를 하고 요새는 뭐 어떤 뮤지컬 같은 경우는 호텔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다양하게 합니다. 되게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행사적인 거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 코퍼레이트 세그먼트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한 역할들, 뭐 LG라든가 코카콜라, 딜로 이런 마이스, 마이스 컨벤션 아시죠? 호텔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컨벤션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컨벤션 학과가 무지하게 유행을 했었고 뭐 컨벤션 관련된 자격증도 많았고 컨벤션만 주관으로 하는 또 대학원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컨벤션 업체들도 우후죽순을 많이 생겨났었죠. 왜냐하면 호텔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돼 있고 여기가 코엑스 같은 경우도 컨벤션 엑시비션을 많이 하는 행사장이고 또 여러분들 아시는 킨텍스 일산에 있는 곳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마이스라고 하는 세그먼트는요 각종 국제 행사라든지 협회, 컨벤션, 마이스가요 미팅 그냥 뭐 미팅이에요. 뭐 코퍼레이트 미팅, 비즈니스 미팅들 하는 미팅, 인센티브 보통 인센티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무슨 아메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뭐 다단계 혹은 뭐 네트워킹 마케팅 이런 분들은 다이아몬드까지 올라가면 거기 뭐 동남아 보내주고 영국 보내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에요. 한 번 오면요 허블라이프 같은 데는 한 번에 3만 명이 와요. 서울이 대박이 납니다. 호텔이 그 허블라이프 막 그 단체 잡으려고 정말 허블라이프 움직입니다. 그냥 그게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막 엄청나게 부모하게 돼가지고 그때 가격은 막 다른 손님들이 하려면 보통은 한 15만 원 되다가 그때는 30만 원 이렇게 올라가죠. 그런 게 인센티브. 컨퍼런스, 여러 가지 컨퍼런스 있죠. 엑시비션, 어떤 게 가장 컸었나요? 작년에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G20 이런 거가 가장 대표적인 엑시비션이죠. 만약에 G20 같은 경우 국제행사 같은 경우가 서울에서 있다 그러면 서울의 호텔들은요 그때 객실은 1년 전에 막아놓습니다. 딱 막아놔요. 예약 안 받아요. 예약 받죠. 얼마에? 공식 가격에 얼마? 39만 원, 42만 원. 일반실도 없어요. 클럽실이라고 47만 원. 비싸요. 알았어, 예약하지 마세요. 이런 역할들을 하고 1년을 계획하죠. 이런 것들이 마이스 세그먼트가 담당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잊지 못하는, 또 빠져서는 안 되는 호텔의 중요한 관광객들, 그 고객들이 누구예요? 관광객들이죠. 우리나라에 어느 나라 분들이 가장 많이 올까요? 관광객 중에서. 중국이요? 중국. 맞아요. 수치상으로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전도 많이 오고. 근데 그분들은 다 어디 갈까요? 왜 호텔은 없을까요? 호텔이 부족하다 그래요. 중국들은, 죄송합니다. 5스타 호텔은 중국 게스트들이 많지 않습니다. 뭔 소리냐고요? 많지 않아요. 그리고요, 그분들 받으면, 이거는 뭐 차별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시끄러워요. 아, 정말 그분들이 로비에 이렇게 단체 있으면요, 머리가 지끈지끈하네. 그리고요, 싸요. 진화, 산지. 될 수 있으면 안 받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빌 때는 받아야죠. 그분들이 우리를 채워주고 우리를 돈을 벌어주니까. 시끄러우면 좀 어때요? 머리가 좀 아프면 어때요? 우리 호텔 이용해서 우리 호텔 팔아주려. 그런데요, 이분들은 자꾸 뭘 가져가요. 체크아웃을 하면요, 가운이 없어졌어요. 드라이기가 없어졌어요. 정말 TV도 잘 붙어있나 봐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요새는 그 네스프레소 아시죠? 컵 객실에 요새 그거 다 들어가요. 캡슐 막 6개 깔아놓고 이래요. 캡슐 안 먹으면 놔두고 가면 되는데 6개 집에 네스프레소 없는데 다 가져가요. 때로는 네스프레소가 없어져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 여담이고요. 호텔에서 가장 단체 여행객 중에서 아직까지 대접받는 분들은 일본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자기가 자는 곳에 대한 데는 돈을 써요. 근데 오히려 쇼핑에는 조금 더 아끼는 데 있어서 어코모데이션이라고 하는 자기 투숙하는 데 돈을 많이 씁니다. 중국 게스트는 이상한데, 그런데 호텔을 그렇게 싼 데를 사면서 밖에 나가서 펑펑 써대요. 성향이 약간 달라요.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일본어에 관심을 두는 게 좋을까요? 중국어에 관심을 두는 게 좋을까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한다면 중국어 쪽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일본어는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일본어는 호텔에 계시면은 영어보다도 일본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호텔들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좀 특별해 보여야 되잖아요. 일본에 많은데 뭐 영어를 기본으로. 여러분들 영어 중요합니다. 영어 중요해요. 저 개인적으로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외국에서 공부 안 했고요. 외국에서 산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어학연수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나름 인터내셔널 체인 호텔에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영어를 서바이벌 잉글리시라고 하는데요. 저희의 모든 회의, 그리고 손님과의 대화, 총지변과의 미팅, 내부 미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말도 안 되죠? 때로는 한국말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지고 제 체화가 돼 있고, 이때는 무슨 말 해야겠다, 저때는 무슨 말 해야겠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언어는 익숙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익숙함이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능해요. 그 외로 중국어 정도를 하신다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중국어 한다 그러면 조금 도움이 돼요. 앞으로 제가 지금 중국 게스트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비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절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지금 중국 관광객들 중에서 비싸게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는 보통 어디 가느냐? 일본이나 괌이나 발리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다가 요새 점점 그분들이 어디로 오고 있느냐? 서울로 오고 있고 제주도로 오고 있어요. 돈 많은 분들은 정말 돈 많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단순한 일반 조그만 객실이 아니라 정말 스위트룸에서 할 수 있는 패키지를 만들어도 충분히 오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잡기 위해서는 앞으로 중국 기장은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홀세일이고요. 거기서 여행사와 뭐 사실 좀 복잡, 이 홀세일만 얘기해도 한 2시간 얘기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아마 여성분들은 좀 더 관심이 많을 거예요. PR 기자들도 만나고 또 너 어디서 일해? 호텔? 나 홍보부서에 있어. 좀 있어 보이죠? 그리고 무슨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재벌 2세 딸들이 보통 홍보부서 홍보실장 이런 거 많이 해요. 홍보실장. 되게 콧대 높고 막. 그렇죠. 맞아요. 콧대 높을만 합니다. 왜? 호텔의 브레인이거든요. 호텔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고, 호텔의 브랜드를 프라미스해주는 사람이고. 저희 호텔도 새로 오픈을 하면서 브랜드 포지셔닝을 해야 됩니다. 패키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단순히 호텔 패키지가요, 호텔의 그 브레인이 정말 많이 담겨. 단순히 뭐 객실 집어넣고, 뭐 이때 뭐 조식 집어넣어가지고 싸게 만들기 패키지가 아니에요. 그 호텔의 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패키지고요. 또 단순히 이 PR 쪽에서 하는 일이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브로셔들 만들죠. 콜레트럴이라고 해가지고 요새는 단순히 그 프린트 아웃되어 있는 인쇄물만이 아니라 그 온라인 쪽으로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들을 만드는 것들을 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합니다. 뭐 PR이라고 해서 언론 홍보 쪽도 정말 중요하죠. 기자와의 유대 관계를 통해서 호텔에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을 다양하게 소개하는 일. 아까 처음에 그 뉴스 보셨죠? 그 뉴스도 제일 처음 그 뉴스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컨택하느냐? 홍보부서를 컨택합니다. 그리고 홍보부서에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뉴스가 있다. 인터뷰 좀 해주시겠느냐? 그래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인터뷰를 했더니 그냥 막 카톡을 날려. 역시 공중파 목소리긴 하더라고요. 물론 홍보실장은 제 밑에 있으니까 물론 저를 썼겠죠. 그런 역할들을 하는 홍보부서고, 상당히 그 뉴스 한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일즈맨들이 나가서 100명, 1000명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큰 역할들을 하죠. 사람들이 호텔을 가긴 하죠. 뉴스 보면 수백만 명이에요. 저 호텔은 40인치 로비가 있구나. 그런 것들이 충분히 손님에게 어필될 수 있다.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웨딩 이벤트. 예, 미팅, 이벤트, 웨딩.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네? 1, 2분 내에 마무리 해달래요. 저는 사실 솔직히 시작할 때 이거 1시간이나 어떻게 할까라고 했는데 1분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웨딩이나 이런 서비스들을 하고요.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 연회장이나 이런 곳에서 역할을 정말 다르게 합니다. 웨딩 이벤트라고 처음에 딱 들어가서 레저베이션해서 연회 예약하는 데도 있고요. 손님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는 센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벤트 매니저라고 해서 당일 행사 때 손님과 커뮤니케이션 접점에 있는 분도 있고요. 또 서빙하는 분도 있고요. 단순히 호텔 업무가 뭐 서빙만 하거나 예약만 받는 게 아니라 중간에 손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는 호텔에 연애 중에서도 이벤트 매니저에 관심이 있습니다. 좀 있어 보입니다. 뭔지 몰라도 돼요. 좀 있어 보이면 돼요. 우선 그래서 면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으세요. 그리고 이벤트 매니저가 어떤지 미리 검색을 한번 해보고 들어가세요. 오늘 여러분들 몇 개의 키워드를 알려드렸어요. 레비뉴 매니저, 뭐 홍보, 또 혹은 이벤트 매니저, 연애판 쪽 그냥 가서 무슨 부서에 관심 있으세요? 제발 F&B요 이러지 마세요. 제발 F5 이러지 마세요. 저 세일즈 마케팅이요 이러지 마세요. 없어 보입니다. 좀 더 있어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레비뉴 매니저 아까 레저베이션 말씀 다 드렸고요. 뭐 수요 어널리시스 이것도 넘어가고요. 저희 그 호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러한 여러분들 보시는 뭐 HP, LG, 딜로이트 이런 데가 우리의 호텔들의 가장 큰 고객들이다. 단순히 일본, 중국 관광객들만이 아니다라는 것들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뭐 SPG, SPP, 뭐 SPB라고 해서 호텔에도 다양한 로열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호텔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지금이라도 spg.com 혹은 marriottrewards.com 들어가서 신청 한번 해보세요. 내가 멤버가 한번 돼보세요.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어도 요즘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OK 캐시백 하면서 호텔에 관심 있는 분들이 호텔 멤버십 하려다 안 가지고 있으면 좀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인터뷰할 때 저 SPG 멤버입니다. 스타워드 호텔 갔는데 SPG 멤버래. 그래요?
달라 보입니다. 메리어트 호텔 면접 보러 갔거든요. 저 메리어 리워즈 멤버입니다. 달라 보입니다. 히튼 호텔 갔죠? 히튼 호텔 가서 저 H 어너스 멤버입니다. 달라 보입니다. 괜히 호텔 듣지 마시고요. 제가 한 말 꼭 기억해서 여러분들 면접 보는데, 그리고 호텔에서 일하시는데, 호텔에서 여러분들을 발전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받을 수 있나요? 한 분만 받으라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요.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봉이요. 제 연봉이요? 제 연봉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연봉이 지금 얼마나 까놓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래요. 근데 저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연봉 1,700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올 때는 1,700으로 시작을 했는데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뭐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면 얘기 드릴 수 있겠지만 3년마다 옮겼어요. 안에서 승진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옮겨 다니면서 저를 성장시켜서 그때 연봉이 조금씩 늘었어요. 한 호텔에서 오래 있는 것도 좋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호텔은 조금 자주 이렇게 턴오버가 있고요. 그러면서 자신을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 한 3년 있으면 저 브랜드 3년 있으면 좋아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런 사람들을 더 뭐 스타우드도 경험했네, 너 메리어트 경험했네, 너 힐튼도 경험했네. 그런데 이거 있어요. 6개월마다 옮겨 다녔어요. 안 좋아요. 3년 정도, 4년 정도 옮겨 다니고 경험이 있으면 상당히 괜찮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봉을 띄웠습니다. 지금은 1,700보다는 많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호텔 업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금융업계보다 높진 않습니다. 연봉 체계가.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호텔 업계가 호텔이 많이 생기고 또 많은 기업들이 호텔에 투자를 하고 호텔에서 많은 이윤 창출이 됐을 때는 정말로 뭐 금융기업과 업계를 나란히 할 정도의 여러분들은 그런 세대의 연봉을 받으시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